이제는 말할 수 있다. 창창의 군대 이야기. 신뢰의 중요성. 1998년 내가 전방의 공군 미사일 기지 대대의 군수과장과 인행과장을 겸직할 때의 일이다. 당시까지도 우리 공군의 미사일 부대는 인근 육군에서 보급품을 타러 가야 했는데 3군 공통 품목은 다 육군에서 보급이 되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1종 급양부터 2종 보급품, 3종 유류 등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 미사일과 관련된 특수품 이외에는 대부분 육군으로부터 보급을 받았다. 훗날 차차 공군으로 지원선이 변경이 되기는 하였지만 98년도에는 육군으로부터 보급을 받는 시스템이었다. 특히 3종 유류는 대형 유조차가 없었기 때문에 5톤 차량으로 여러 번 왕복을 하여야 했고, 군대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선탑자, 즉 차량의 안전 운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운전병 옆자리에 앉아서 운행을 감독하는 선탑자의 선정이다. 어디든 다 마찬가지겠으나 군에서도 인력은 늘 모자라기 때문에 이 선탑자를 구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 중 하나였다. 특히 전방의 미사일 기지에서는 먹을 물이 없었기 때문에 씻는 물은 고사하고 식수를 나르기 위해서도 하루에 2와 2분의 1톤 물차를 여러 번 운행을 해야 했었다. 물론 여기도 선탑의 문제가 있다. 지금은 시수가 들어와서 이런 부담이 줄어들었을 테지만 아직도 전방의 GP나 GOP 등은 물을 길어먹는 곳이 있다. 또한 심정을 파서 물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물에 대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대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래서 당시 군수과장이었던 창창은 지원선 부대인 공군 15 비행단으로 가서 이를 개선할 방법을 물었고, 본부 차원에서 유류를 직접 할당해주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었다. 즉 기름은 정유사에서 대대에 직접 가져다 주는 것으로 절차를 개선했는데, 육군의 보급대대에서 기름을 놓고 가면 우리가 다시 그 기름을 받으러 가야 하고, 우리 대대의 기름을 받아두면 다시 예하 포대가 와서 기름을 나누어 받아가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되면 예하 4개 포대는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고, 유조차가 없는 관계로 유조 탱크를 짐칸에 결박하고 여기에 기름을 싣고 달려야 하는 위험 부담이 과하게 발생하게 되는 구조였다. 운전병들이 당시 이 거친 군용차를 몰아야 했기 때문에 운행 중 안전사고의 위험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늘 존재했었다. 왜냐하면 병사들은 제대할 때까지 1만 킬로도 운행을 하지 않고, 차도 파워 핸들이 아니며 운전 편의장치 또한 없기 때문에 운전이 서투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유류를 타러 갈 때 우리 선임 하사들이 각종 음료수나 술 한 박스를 사들고 육군 보급 관계관에게 가서 아첨을 해야 기름을 좀 일찍 내려주는 그런 시절이었다. 솔직히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보급 계통에서는 의례 있는 일들이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 대대에서 그렇게 음료수나 술 한 박스를 가지고 갔던 간부들이 우리 대대로 유류를 받으러 오는 포대의 보급 담당관에게도 똑같은 갑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끔 음료수도 얻어먹고 술도 박스로 가져다 주고, 당시에는 이런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그리하여 내가 아이디어를 낸 것은, 문서는 지원부대인 육군에 보내더라도 기름을 우리가 직접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유사가 우리 대대로 우리 대대에 할당된 기름을 직접 가져오게 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정유사도 우리 대대에 직접 기름을 가져다 주는 것을 선호했다. 더욱이 예하 포대까지도 직접 운송이 가능했다. 그렇다면 대대에 기름을 받아놓고 대대로 기름을 받으러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포대에 기름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포대에서 기름을 타기 위해 운행하는 차량의 횟수와 도로의 노출의 정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는 선탑자의 과도한 업무를 줄여주고 사고의 기회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였다. 대대에서 기름 탱크가 없었기 때문에 창창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당시 정유사들이 폐기하기 위해 탈거한 유조 탱크를 받아와서 대대에 설치하는 것이었다. 유조차에는 더 사용할 수 없더라도 지상에 설치하고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아이디어는 업체들도 좋아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어차피 버려야 할 탱크였기 때문이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는 거의 사령부 결제 단계에서 성사가 될 뻔하다가 무산이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량을 받지 못하면 어찌하냐는 걱정 때문이었다. 아니, 이미 육군에서 받아올 때 육군이 10% 정도 떼고 우리에게 나눠주는 시스템인데, 물론 난 아직도 왜 10% 뜯기고 받아왔는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게 그 당시의 관행이었다. 당시 내가 K5 권총을 차고 육군 보급대대에 가서 지랄을 하고 땡깡을 부린 적이 있었다. 나는 또라이였다. 물론 대대에서도 얘야 포대에 기름을 줄 때 정량을 100% 다 주지는 않았다. 당시는 드럼통으로 기름을 받아서 보관하던 시절이었다. 사실 야전의 개념으로 보면 그게 틀린 것은 아니다. 미사일 기지는 육군의 반격 작전 시 혹은 이동 작전 시마다 지상군의 공중 엄호를 위해서 육군과 함께 북으로 전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장비를 전개시켜야 하므로 늘 유류를 가지고 다녀야 했기에 드럼통에 보관하는 것이 사실은 개념에 더 맞았다. 자, 여기서 나는 내 아이디어를 멈추지 않았으며 내 문서 활동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보급 분야의 노력과 절차 개선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어서 내 아이디어대로 각 포대마다 유조 탱크가 보급이 되었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다이크까지 설치되었다. 우리는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늘 정량이 보급될 거라는 믿음, 정시에 보급될 거라는 믿음. 전투는 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전쟁은 군수에 의해 승패가 좌우된다. 사기든 군수든 둘 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장교가 명예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신뢰에 있다. 사관학교나 각종 군사교육기관이 명예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